네,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준비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당내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이어서 전당대회 룰과 관련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안 단속에 총대를 맨 핵심 관계자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규백입니다. 예, 멀리까지 와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일단 민주당 전대준비위원장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핵심적으로 준비하는 게 뭐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매번 전당대회는 그 구비 때마다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는 두 번의 연거푸 선거에 패하고 나서 치르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번 전당대회는 패권 다툼이 아닌 예. 가치 혁신의 장이 돼야 된다. 따라서 제1야당으로서의 변화와 가치의 혁신을 정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따라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오직 비전과 실력으로만 치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위원장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치우치지 않는 비전만 보는 그런 네. 전당대회 만들겠다고 이제 하셨는데 예. 그런데 사실 이거 전당대회 룰 그러니까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겐 불리하다 이제 이런 설왕설래가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요즘에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예. 권리당원 투표를 얼마나 반영할 것이냐 이 예. 부분에 이제 그 당내 관심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요거 바꿀 수도 있는 겁니까? 전당대회 룰이라는 것이 저는 망고불변의 진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자연도 변하고 사람이 만드는 법률도 변하는데 그 상황과 시대 정신에 맞게끔 룰은 변경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큰 가치에서 봤을 때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기 때문에 그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범주 내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유연하게 작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원 중심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재명 의원이 또 이런 비슷한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지 않습니까?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죠.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그게 큰 원칙이에요. 지금 의원님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이재명 의원이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그리고 당직은 당원에게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좀 집중이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전대 룰, 전대 규칙과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얼마 전에 당원에게 포션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유력하게 꼽히는 당권 주자이기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 당의 대원칙이 당직은 당원에게, 공직은 국민에게. 따라서 우리나라 정당사상 최초로 국민선거인단을 공모한 정당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대별되면은 대통령 선거랄지 도지사 선거랄지 이것은 국민한테 그 권한을 주어서 예. 선거 공모제를 국민 공모제를 해가지고 후보를 선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당은 역대적으로 항상 당직과 공직을 구분해서 선출을 해왔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이게 권리당원 비율을 만약에 높인다면요. 그러니까 권리당원의 그 반영 비율을 높인다면 이게 결국에 권리당원 중에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이 많으니까 이재명 의원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권리당원이 최근에 우리 당의 정당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데 권리당원이라는 최근에 이렇게 많이 좀 늘어났는데 네. 원래 권리당원과 대의원 중심의 정당이었고 이게 권리당원이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는 권리당원이라고 명명을 하고 상대당에서는 진성당원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게 불과 10년 이래입니다. 네. 10년 이래기 때문에
당초 이 제도가 시작될 때는 약 10만 명에서 시작됐고 얼마 전까지도 30만 명 언저리였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122만까지 늘어났습니다. 권리당원의 숫자가. 그래서 대의원 그 비중과 권리당원 비중이 약간 좀 조절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리당원이 또 숫자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반영 비율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에 이 수를 놓고 비율을 비교해 봤을 때 권리당원이 좀 급증한 만큼 이 반영 비율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래 대의원 제도를 둔 것은 대의원에다가 포션을 많이 준 것은 우리 당이 수도권과 호남의 당원이 편중돼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남의 당원이 적어서 영남과 호남의 균등을 갖게 이게끔 대의원에다가 네. 그 비율을 더 높이 준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맞게끔 하는 그런 작업을 이번 전대에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전당준비위원회가 7월 한 11일, 12일 정도까지는 이 룰과 관련해서 좀 논의를 마칠 계획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20일 정도 남았어요. 예. 네, 개파에 따라서 이거 찬반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설득할 자신 있으신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네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저희들은 민주당의 틀 내에서 같은 구성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예. 저는 열린 자세와 그 개혁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못 이룰 것이 없다. 네. 그래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룰을 만들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당대회 이제 룰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여야 간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의원님께서 국방위원이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 최근에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 당시에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그 당시에 서해 공무원 그 사건의 그 내용은 모 37 정보기관에서 그것을 첩보를 받아서 국방부 정보분석실하고 해수부 국정원하고 토의를 해서 로데이터를 만들어서 비공개 회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 국방위에 와서 보고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 유관 기관들이 협의해서 만든 것이지 어느 특정 국방부 자체로만 만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노데이터라는 것은 시긴트, 신호정보, 코민트, 통신정보, 휴민트 여러 가지 택인트, 기술정보 이거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생산해 낸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군사 기밀 정보를 비공개 회의라도 할지라도 이걸 공개하면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국민의힘 당시의 야당의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만천하에 까버리자 좋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할 수는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한미 간의 정보 자산일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다 변형이 돼야 되고 북한에 이렇게 하는 얘기죠. 근데 왜 이것을 갑자기 들고 나왔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 취급 정보 이런 뭐 감청 내용 이런 것들을 직접 공개하면은 안보와 또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까 아주 예민한 상황이죠. 그 당시에 이제 보고받은 내용을 공개를 하자. 그 비공개 회의에서요. 이제 질의응답이나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첩보 내용을 다 같이 열람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당시 여당 의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죠. 그 경우에도 다 월부 이 관련 내용에 좀 동의를 했다 이런 취지로 주장을 했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은 그 당시에 이거 첩보 내용 열람한 적 없다. 그 당시에 열람이 아니라 일부 내용을 이제 뭐 보고받은 거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열람을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걸 전체를 가지고 그 분석은 노데이터를 가지고 비공개 회의 때 보고를 한 거죠. 비고를 하건데 그 당시의 쟁점은 그분이 서해 공무원 그분이 슬리퍼를 벗고 구명조끼를 끼고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해서 일단
대전제가 월북은 그 당시에는 쟁점이 아니었습니다. 예. 쟁점이 아니었고 그 북한 인근 장산꽃 인근에서 북한의 만행, 비인도적 행위, 비윤리적 행위, 그분을 소각시킨 거에 대해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인류 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비인도적이다, 비인간적이다. 이걸 가지고서 상당히 쟁점이 됐던 것이지 월북 그 자체는 쟁점이 된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로우 데이터 원본을 열람한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조각조각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이었던 겁니까? 그 중요한 내용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 기관에서 정부 기관에서 그 SI 정보를 첩보를 가지고서 그것을 분석을 해서 저희 국방위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마저도 보고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셨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뭘 가지고서 다시 이 신부풍몰이를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저는 그 부분을 까도 좋습니다. 네. 근데 그거 이제 공개하더라도 이게 월북 몰이를 한 것이냐, 조작을 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군요. 예.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쟁점은 월북이 쟁점이 아니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비인도적 천인공노할 그 행태로서 그분을 소각시킨 것에 대해서 거기에 문제 지적을 많이 했던 것이고 월북 자체는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또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측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 예. 사실만이 팩트니까 그 뭐 큰 적이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저희가 예, 앞으로 예. 계속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전당대회 준비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